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몇십만 원이 입금되면 절대 그 돈 건들면 안 됩니다. 그러는 순간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취재 결과 이런 신종 사기가 연간 1만 건 이상 발생한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내 통장에 있는 돈, 내 맘대로 쓰는데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기는 우리의 상식과 선의를 역으로 이용한다는 점이 무서운 건데요. 이런 일은 주로 명함에 계좌번호가 적혀있는 분들에게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A에게 금요일에 100만 원을 입금합니다. 그럼 A씨는 이상하게 여길 테고 토요일, 일요일 지나서 월요일에 은행에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토요일에 1원을 보내면서 월요일 신고한다 라는 메시지까지 남깁니다. 또 일요일에 1원을 보내면서 신고한다고 또 합니다. 그러면 A씨는 두려움에 돈을 보낸 사람에게 전화를 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절대 전화하면 안 됩니다. 만약 전화를 했을 때 상대방은 내 1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할 겁니다. 그럼 A씨는 이 사람이 뭔가 오해를 했구나 생각하며 바로 100만 원을 송금하겠죠. 그럼 이 순간부터 A씨는 이 사기꾼과 동업자가 되는 겁니다. 심하게 말하면 전화를 하는 순간부터 동업자가 되고 A씨의 모든 계좌는 동결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며칠 또는 꽤 오래 계좌가 동결된다면 그 피해가 막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범죄 집단이 B씨라는 사람을 보이스피싱해서 B씨가 A씨 계좌에 100만 원을 입금하게 한 겁니다. 나중에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걸 알게 된 B씨는 A씨 계좌를 증거로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그럼 경찰은 은행의 사기 의심 계좌로 지정하고 그 즉시 A씨 명의의 모든 금융거래는 일괄적으로 제한당합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일단은 범죄 수익 이동을 막기 위해 먼저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피해자를 신고한 꼴이 되는 건데요. 경찰은 A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라는 제명으로 부릅니다. 사기꾼과 통화도 했고 돈도 범죄 조직한테 보냈기 때문입니다. 경찰과 피해자의 입장에서 A씨는 누가 봐도 딱 공범입니다. A씨 입장에선 완전 황당하고 억울하지만 경찰서에 가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야 되는데요. 이보다 더 악질적인 유형은 통장 협박입니다. 처음부터 계좌를 묶어버리는 게 목적인 범죄인데요. 방법은 자기 텔레그램 아이디를 피해자의 통장에 일부러 노출시켜서 10만 원 정도 소액을 보냅니다. 그리고 은행이나 경찰에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를 합니다. 그럼 그 계좌가 동결되겠죠? 답답한 피해자가 입금 내역에 적힌 아이디로 연락을 취하면 사기꾼은 100만 원을 보내면 신고를 철회하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건 신고만 들어오면 은행은 무조건 지급정지를 해야 된다는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때문입니다. 원래는 피해자를 위해 좋은 취지로 만들었지만 이렇게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인간들이 늘 있습니다. 그럼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할 것은 일단 입금 내역, 상대방에게 연락이 왔다면 내용 등을 캡처합니다. 절대 삭제하지 마세요. 협박 문자가 왔다면 그 문자도 지우지 마세요. 그 다음으로 절대 입금된 통장의 카드로 지출을 하지 마세요. 일단은 다른 카드를 사용하세요. 출금도, 이체도 하지 마세요. 송금자한테 아예 연락 자체를 하지 마세요. 공범자라는 누명을 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송금자한테 돈도 보내지 마세요. 그리고 모르는 돈이 들어오면 일단 통장 사용을 중지하고 즉시 은행에 연락합니다. 금융사고 접수팀이나 보이스피싱 전담부서로 말이죠. 그 다음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사건, 사고,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세요. 내 계좌로 모르는 돈이 입금됐는데 이 돈과 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후에 은행에 지급정지 해제 신청을 합니다. 신청서와 캡처한 서면 증거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금융감독원에 채권 소멸 절차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합니다. 채권 소멸 절차 개시 공고일로부터 반드시 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내 돈은 영원히 됩니다. 그리고 체증한 증거도 같이 제출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2024년 개정된 법률 덕분에 충분히 증거가 있다면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지급 정지를 해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은행에서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못 풀어준다고 하면 법원에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럼 채권 소멸 절차가 중단되고 계좌를 풀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당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동안 심리적, 경제적 고통은 심각할 겁니다. 제일 좋은 건 처음부터 안 당하는 거죠. 갈수록 교묘해지는 신종 사기수법, 설마 나에게라는 아니람으로 일이 터져서야 고통을 겪는 것보단 미리 알아서 대처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알아야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세상입니다. 좋은 사람도 많지만 세상엔 나쁜 사람도 아주 많으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